상황 때문에 당신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기를 멈추는 순간에 죽습니다. 열정으로 가득 찬 무언가를 몇 번이나 시작했지만 며칠 후에 기분을 잃었습니까? 그건 그렇고 욕망을 몇 번이나 무게로 바꾸었습니까? 이것은 의지력의 부족이 아니라 명확한 길이 없다. 과장이나 빈 약속 없이 실질적인 지혜를 구하는 경우 이것은 올바른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욕망은 씨앗과 같습니다. 지구와 물이 없는 손바닥에 그녀를 붙잡는 한 그녀는 결코 발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성장할 조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큰 오해는 판타지를 목적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판타지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발을 움직이지 않는 즐거운 이미지입니다. 목적은 내면의 열정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합시키는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술처럼 그들의 욕망이 혼자 성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전통은 비가 이미 지구를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온다고 가르칩니다. 매일 음식을 위해 기도하는 농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말은 단지 반향이 됩니다. 이미 기도하고 동시에 쟁기를 잡는 사람은 쟁기가 올 때 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은 그것이 의미와 의미, 행동으로 바뀔 때만 이루어집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세이지가 수세기 동안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빅터 프랭켈은 그 의미는 인간에게 최악의 역경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준다고 썼다. 목적이 없는 욕망은 첫 번째 장애물에 의해 분해됩니다. 그러나 왜 폭풍조차도 연료로 변하는 이유가 있다. 나는 몇 년 동안 내 사업을 원한다고 반복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그의 첫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 그의 말은 그의 주머니에 씨앗을 지키는 것과 같았다. 같은 조건에서 다른 날에는 내 가족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는 하나의 환상만 있었지만 다른 하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상력을 위한 장난감이 아니고 영혼을 위한 이유가 되는 한 모든 욕망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로 비를 요구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들판이 마르고 수확이 사라졌고 그녀의 가족은 배가 고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하늘로 손을 들어 비를 보내라. 그러나 하늘은 음소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현명한 사람이 말했다. 그 남자는 반영했다. 그 다음 날 그는 삽을 잡고 파기 시작했다. 지구는 힘들었고 그의 손은 아프지만 그는 지속되었습니다. 매주 그는 물이 버릴 때까지 구멍을 심화시켰다. 그에 잘 채워졌고 그의 가족은 비가 없어도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첫 번째 비밀을 보여줍니다. 행동이 없는 의도는 에코가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욕망은 노력과 더 큰 목적과 관련이 있을 때만 생생합니다. 고대의 지혜가 말했듯이 빵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그것이 욕망에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바위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움직일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발굴될 것입니다. 현대의 아이디어는 이 원리를 강화합니다. 프랭켈은 그 의미가 인간이 지옥에서도 탄력적이라고 말합니다. 무의미한 욕망은 첫 번째 우연히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을 가치가 있는 가치와 연결되면 힘의 원천이 됩니다. 나는 이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음악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영감을 기다렸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몇 년은 헛된 일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재능은 음악은 나의 사명시라고 말했다. 나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났고 매일 훈련을 받았으며 방해가 되었다. 몇 년 후 그는 무대에 진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세상이 그에게 더 친절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동맹국의 목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현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욕망은 깊은 원인과 관련이 있고 행동에 의해 유지될 때 실현됩니다. 그것 없이는
그는 아름다운 꿈으로 남아있지만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식학교,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장장이로부터 배웠고 보트를 실험하고 거래와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노트북은 메모, 미완성된 작품의 손, 피곤함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자신이 전혀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현자를 찾아서 물었다. 왜 내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는가?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원했다. 세이지는 당신은 10개의 길로 가고 싶었지만 끝까지 가지 않았다. 물이 모래에 쏟아지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 비밀을 보여줍니다. 관심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주요 자원입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꿈꿀 수 있지만 초점이 분산되면 에너지가 사라지고 욕망은 결과 대신 혼란이 됩니다. 지혜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자근까지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중력은 욕망을 힘으로 변형시킵니다. 현재의 연구는 같은 말을 합니다. 켈 누포어트는 이것을 깊은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산만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곳은 표면 노력으로 달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전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한 여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과정을 수강하고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조직화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1시간 동안 공부에 헌신하고 휴대전화 없이 방해받지 않고 그의 욕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그는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욕망에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분산시킬수록 꿈이 약해집니다. 단일 지점으로 더 많이 지시할수록 현실로 더 빨리 변합니다. 한 마을에서 세이지가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그는 길을 막는 거대한 돌이 있는 길로 갔다. 주민들은 우리는 그것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다가와 밀려났다. 처음에 그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지속했다. 그는 매주 노력을 적용했습니다. 돌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손과 마음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강해졌습니다. 몇 달 후에 돌이 마침내 움직일 때까지. 열린 길. 놀랍게도 그들은 당신은 기적을 했다. 그는 대답했다. 기적이 아니었다. 매일 내가 취한 작은 단계였다. 이 이야기는 세 번째 비밀을 보여줍니다. 일관성은 영감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결과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꿈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습관이 성장을 위한 근거를 준비하는 욕망이 충족됩니다. 지혜가 말했듯이 큰 행동은 적시에 행해진 작은 행동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격의 일부에서 욕망을 변화시키는 것은 습관입니다. 현대 저자들은 동의합니다. 제임즈 클리어는 습관이 복합적인 관심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작은 행동, 수천 번 반복된 큰 결과는 큰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합니다. 찰스 도히그는 습관의 순환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인, 행동, 보상. 이 주기를 구성한다면 욕망이 생겨납니다. 소원이 습관과 일치하면 거의 쉽게 흐릅니다. 이것에 살아있는 예는 우리 시대입니다. 나는 책을 쓰는 꿈을 꾸는 남자를 만났지만 몇 년이 지났고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결정할 때까지 하루에 한 페이지만 12개월 후 원고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영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분명합니다. 욕망은 하루 만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위에서 실현됩니다. 지속성을 곱한 겸손한 단계는 고립된 노력의 폭발을 능가합니다. 특정 도시에는 큰 거래, 부 및 존중을 꿈꾸는 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상점을 구하고 개장했으며 거래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창고가 재해, 가게가 무너지고 상품이 손실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생은 끝났고 그는 이 타격 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에는 절망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다. 장애물은 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는 간단한 벤치와 일부 제품으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패배의 무게를 부끄러워했지만 지속되었다. 그는 실수를 저지르고 비들지고 항상 일어났습니다. 몇 년 후, 그는 훨씬 더 견고한 제국을 재건했습니다. 이전 것보다. 그들이 그에게 무엇을 유지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불이 내 벽을 불태웠다. 그러나 내 목적은 아니었다. 장애물은 나의 욕망이 두려움보다 강하다고 밝혔다. 이 이야기는 네 번째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장애물은 여행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욕망은 첫 번째 좌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각 난이도는 테스트하고 강화합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처럼 넘어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매년 가을에 일어나는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도전을 증명하며 계속 발전하는 사람들만이 그들의 갈망을 수행합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반영합니다. 스토익스는 장애물이 방해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할러데이는 블록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교훈입니다. 네심 탈렙은 반유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 영향은 파괴되지 않고 기꺼이 배우고 자하는 사람을 강화시킵니다. 나는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한 남자가 자신의 사업을 꿈꾸었지만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시도했고 그것은 번영 한 두 번째 벤처였습니다. 그의 소원은 패배 후 더욱 탄력적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가 진실하다면 그는 불을 지나 더 강해질 것입니다. 마을에서 그는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손자에게 인생을 보낸 사람을 살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왜 돌과 나무로 낭비되는가? 나는 준비된 집을 사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고 물었다. 나는 벽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재료를 얻지 않고 몇 달을 천천히 일했고 때로는 군대가 그를 버렸지만 항상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후 그의 집은 가족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손자는 안뜰에서 연주했고 아이들은 테이블에 모여서 그들의 이름은 존경심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섯 번째 비밀을 충족시키는 욕망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긴 수평선과 분명한 이유. 욕망은 지나가는 변덕이 아니라 깊은 가치에 연결될 때만 이루어집니다. 몇 년 동안 기꺼이 걷는 것은 목적지가 됩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말한 것처럼 길의 끝을 본 사람은 여행의 무게를 지지합니다. 왜 그런지 당신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상가들은 이것을 확인합니다. 사이먼 사이넥은 시작 이유를 가르칩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동의 이유를 알고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원합니다. 해군 라비칸트, 네이벨 러비칸트는 기술 복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긴 수평선은 노력을 기하 급수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최근 예를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해졌고 종종 포기하고 싶었지만 강력했기 때문에 그녀는 가족의 삶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 과정에서 밤을 단계별로 공부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요청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의 이유는 어떤 변명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욕망은 지속적인 방향으로 고정될 때만 실현됩니다. 승객 변덕이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도 타는 불꽃이 되는 이유는 깊습니다. 오늘. 그것은 웅장할 필요는 없지만 증명하는 구체적인 몸짓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욕망은 살아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작지만 한 단계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쓰기, 지금 당장 행동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당신의 말이 당신이 짚고 있는 길의 첫 돌이 되도록 하십시오. 각 선택, 모든 움직임,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일의 기초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미래는 잠자는 꿈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남는 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단 한 번의 클릭, 의견 또는 거리 결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일까요?